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탄에서는 과목별 공부 방법을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내 행정대기 영어 못하는 건 진짜 큰 타격인 것 같아. 난 단어를 포기했어. 도움이 될까? 그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금방 95점 올랐던 것 같아, 점수가. 합격 점수를 공개할 수 있는지. 국어는 95점이었고 영어는 잘 못해서 75점이었고 한국사랑 과학은 95점이었고 수학이 90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어는 못했었다고 하는데 보통 모의고사나 기출에서 볼 때 평균이 어느 정도였어? 보통 한 60점대 정도 나왔던 것 같아. 그럼 일행직에서는 조금 힘든 점수긴 했네.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이제 보완을 해야 했고 그래서 항상 목표가 영어 70만 넘으면 이제 합격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목표를 잡고 공부를 했어. 그럼 75점이면은 합격. 가산점 따로 받은 게 있는지. 가산점은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대학교 때 땄던 게 있어가지고 0.5점 가산점을 받긴 했는데 그렇게 막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 이제 공무원 공부하고 가산점을 받아서 하는 게 난지 아니면 안 받아서 하는 게 난지 아예 없는 사람일 경우.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시간 투자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컴퓨터와 무관한 생활을 하다가 컴퓨터 자격증을 갑자기 따려면 시간 투자를 되게 많이 해야 되더라고. 관련 없는 전공이었거나 아예 자격증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없는 채로 공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맞아. 시간이 중요하니까 새로 공부하기에는 어려워. 나도 진짜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냥 공부로 그냥 한 문제 더 맞는 게 나은 것 같아. 그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 과목별로 세세하게 5과목 이제 어떻게 공부했고 꿀팁이 뭔지.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암기할 게 진짜 많고 문법, 국어에도 그치, 문법이 그치. 있는데 그 문법에 대한 예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 일일이 암기할 수가 없었어. 난 이과라서.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문법을 그냥 이해만 할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문제 이제 단어 같은 게 나오면은 거기 내가 이해했던 그거를 유추해서 푸는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럼 보통 막 빈출로 나오는 게 이제 뭐 사이시옷도 뭐 빈출로 나오는 예시도 있고 외래어 표기법도 빈출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보고 이제 유추해서 이제 해보는 거야? 일단은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고 이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눈에 느낌이 한눈에 오지. 보이는 것들이 생겨. 맞아. 그 5과목이 다 그렇게 공부했어. 기본 문제, 단원별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렇게 하고 가끔 특강 있는 거 듣고 이렇게. 그럼 심화 기본까지는 안 듣고 바로 그냥 단원별? 이게 좀 어려운 것들은 어차피 문제 풀면서 이렇게 나올 때 설명을 또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시간 내서 그렇게까지는 공부를 안 했어. 막 속담이랑 사자성어 막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거가 암기를 하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책 부록에 많이 붙어 있는데 난 그걸 펴보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해?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게 좀 이따가 얘기하고 싶은 그 꿀팁인데 나는 그 책을 따로 외우진 않고 그 보면 문제풀이 이제 할 때 거기 있는 문제들이 보통 기출문제, 빈출문제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모르는 거를 정리해서 따로 외웠어. 오답 노트를 약간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자성어 뭐 이런 거 모르는 것들 따로 정리해서 그것만 외웠어. 근데 그게 보통 많이 반복되더라고. 자주 나오는 것들로 보통 문제가 구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오답 노트를 좀 잘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이론 들을 때도 따로 조그만 문제들이 있는데 이론 들을 때도 따로 복습할 때 노트를 만들어서 했어? 아니면 문제만? 그때는 그냥 했고 보통은 문제 풀 때는 거의 문제 푸는 거에 좀 중점을 두잖아. 그래가지고 문제 푼 거 중에 이제 틀린 거 복습을 하면서 오답 노트를 이제 만들었지. 국어는 몇 회독을 했는지? 해독이라고 보긴 좀 그런 게 나는 그냥 이론서는 한 번 보고선 이제 전체로 훑진 않았어. 그냥 문제 풀면서 이제 틀린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찾아보고 다시 강의 한 번 더 들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몇 회독 돌리고 이러진 않았어. 근데 거의 몇 회독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게 왜냐면은 제대로 이해한 거는 이론으로 다 넘어갔고 단원별에서도 어차피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한 셈이고 틀린 문제만 이제 보면은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된 거네. 그럼 국어를 사람들이 공부할 때 진짜 암기가 많은데 도움될 만한 그런 꿀팁이 따로 그 오답? 오답 노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야 이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그것만 봐도 이제 내 실수를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근데 나는 막
너처럼 이렇게 하긴 했는데 갑자기 사이시옷이 기억 안 날 때가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그땐 또 그거를 이제 기본서를 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예시 한번 훑어보고 근데 또 그게 보다 보니까 또 그 오답 노트를 보다 보면 내가 틀리는 건 맨날 틀려. 그래가지고 보다 보면은 같은 내용이 계속 적혀 있어.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모르던 부분을 여러 번 복습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합격할 때쯤 되면은 그 부분은 거의 마스터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진짜 어려운 영어. 나도 똑같아. 그래서 영어. 그걸 어떻게 기본을 그러니까 너는 하프 풀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를 도전할 수도 없었어. 모르잖아. 하프 모의고사가 하루에 10문제를 푸는 건데 처음에는 반도 못 맞았어. 그래가지고 오답 노트를 그것도 만들었는데 오답 노트 만들기 너무 힘들 정도였어. 그래, 너무 힘들지. 그래가지고 난 단어를 포기했어. 단어를 포기하고 딱 하프 모의고사에 있는 그거에 대해서만 단어를 딱 공부를 했어. 근데 그러면은 10문제여도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겠다. 푸는 데는 얼마 안 걸려도 그 오답이 복습하는 게 처음에는 내가 하루에 영어를 3시간을 잡고를 공부했는데 보통 하프 모의고사 이제 문제 풀고 그 해설 강의 듣고가 1시간이고 보통 1시간은 이제 복습하는 시간으로 잡고 1시간은 이제 또 다른 문제도 풀어야 그치. 되고 이제 독해 공부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3시간을 잡았는데 하프 모의고사 복습도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야. 그치. 다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맞는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근데 그래도 영어는 어려웠던 것 같아. 7개 이상 맞아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맨 처음에 영어 그냥 기출을 한번 풀어봐야 되잖아.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풀었는데 모르면서 50점이 나온 거야. 근데 보통 계속 풀어봐도 4, 50점이야. 근데 잘 모르겠어. 아는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인지. 그래서 그랬는데도 이제 기출을 다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니까 나도 그럼 모의고사 문제를 맨날 풀면서 6개월간 했는데 근데도 내가 잘 모르겠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냥 아예 막 기초 강의를 그냥 계속 1년간 들었어. 그래서 좀 이제 알면서 5, 60점을 맞았던 거. 근데 그 너는 문제만 계속해서 그걸로 실력이 일단은 늘었네. 처음에 하프 모의고사 시작한 건 아니었고 그때 3개월 이론 수업을 듣고 나면서 문제풀이 들어갈 때쯤 시작했어. 그랬는데도 많이 맞아야 7개. 10문제 중에 7개? 진짜 적게 맞을 때 진짜 3개 맞은 적도 있고 그날은 진짜 공부하기 싫더라고. 그래도 하기는 했어. 그럼 3개월 이론하고 그때부터는 쭉 계속 그걸로만 꾸준하게. 계속? 연습장을 이렇게 반 접어서 만들었거든. 한 회 오답 노트가 한 페이지였으면 좋겠는데 넘어간 거야. 2페이지가 되는 거야. 그날은 그러면은 영어 3시간인데 그날은 그것만 해야 딱히 되네? 못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일단 영어가 너무 기본기가 부족해서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럼 어휘도 어떻게 그렇고. 외워? 그래서 어떻게? 그거보다 일단 독해를 좀 탄탄하게 해야 기본적인 점수를 유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독해에 좀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럼 그 하프 모의고사에 대한 그 독해. 그거는 근데 일단 매번 똑같은 지문이 안 나오니까 맞은 건 아예 건드리질 않았어. 틀린 것만 한 번 더 독해해보고 해석해보고 그건 이제 이해가 됐다 싶으면 그냥 오답노트 그냥 안 만들고 그냥 넘어갔어. 오답노트는 나중에는 그냥 문법하고 어휘에 대한 것만 만들었고 나는 단어를 쉬운 거 몇 천 개 있는 단어는 쉽잖아. 그래서 좀 막 1000개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좀 기본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이런 데는 나오는 어휘가 너무 어렵잖아. 그건 맞아. 아예 안 봤어. 어차피 난 틀릴 것 같았어. 난 목표가 나도 6, 70점. 많이 받으면 70점, 60점이었으니까. 기본만 해서 그냥 알면서 60점 맞자가 목표였어. 근데 행정직이 영어 못하는 건 진짜 큰 타격인 것 같아. 그치. 나는 진짜 그 생각 많이 했어. 영어 잘하면은 행정직은 솔직히 다른 건 암기하면 되니까 붙잖아. 근데 맞아. 영어가 힘들면 진짜 한국사는 원래 좋아했어? 중학교 때는 약간 좋아했던 것 같아. 근데 기억이 전혀 안 났어. 이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노량진에 가서 붙은 그분의 얼굴을 보았어. 쌤이 누구였어? 최진우 선생님이라고 봤는데 뭔가 되게 좀 외모는 별로였어. 그런데 그 뭐라 그랬지? 뭔가 느껴지는 그 포스가 있어서 그냥 신청을 했었는데 처음 갔는데 뭔가 되게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은 거야.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유명했던 것 같아. 작은 학원이 하나 생겼는데 그 선생님이 일단은 메인이었어. 거의 그랬어. 그 학원에선 그 한국사가 제일 유명했어.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흐름을 정리를 잘해줘서 그 흐름을 익히는 걸 목표로 일단 수업을 들었고 단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은
약간 약자 따가지고 외우게 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시켜. 아, 진짜? 대박이다. 무슨 주문을 해듯이 수업에서 계속 그것만 계속 따라하고 있었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문제지를 이렇게 딱 보는데 딱 그 단어를 딱 보는 순간 그거랑 관련된 그 같이 외웠던 것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1년도 안 했는데 금방 95점 올랐던 것 같아, 점수가. 실강으로만 이제 또 다 안 되잖아. 95점을 음. 맞으려면은. 왜냐면 따로 뭐 혼자 복습을 했다든지, 따로 뭐 뭘 만들었다든지, 이런 게 있어. 이건 따로 만들진 않았고 그냥 일단 그 선생님 특강들이 다들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거 뭐 문화사 무슨 석탑 종류 막 이런 거 그런 거 진짜 모아가지고 어렵지. 그날 무조건 하루 종일 그것만 집중해서 파는 거야. 아, 그러면 너는 가서 무조건 해서 그날 외우고 오는 특강은 거구나. 무조건 난 실강으로 들었어. 가서 이제 아. 그날 그걸 마스터하고 오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내가 많이 틀리는 거 위주로 이제 진짜 특강을 어렵지. 하더라고. 집에서 하면은 못해. 그냥 포기야, 나는. 그래가지고 그거는 무조건 무료 특강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이건 따로 오답 노트는 만들지 않았어, 한국사는. 너무 많아. 진짜? 문제 양도 많고. 틀리는 게 다 정리할 수 없으니까. 그게 뭐 석탑을 뭐 그려 넣을 수도 없고. 그치. 그러면은 문제 풀고 틀리는 거는 그냥 해설 보고 이렇게 다시 그냥 책에다가 그냥 적어놨어. 내가 이 지문이 왜 이건지 모르겠다 하면은 해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식으로만 했고, 이거 한국사는 그냥 오답 노트는 따로 안 만들었던 것 같아. 조선이랑 이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유가 진짜 힘들잖아. 난 계속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게. 그게 이름이 되게 비슷하잖아. 좋았어. 진짜? 그게 최진호 선생님은 약간 어떻게? 1890 몇 년부터였나? 일대기처럼 이렇게 쫙 표가 있었어. 이게 2페이지였나? 이렇게 2페이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일제시대 때 그 일제강점기 전부터 그 흐름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단체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고 일단 이 2페이지 가지고 거의 그래? 했던 것 같아. 나도 막 이런 거 보긴 했는데 안 되더라고. 해도 그때뿐인 거야. 시험 때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어. 그래서 이거를 또 주문처럼 계속 외웠어. 뭐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거를 그래서 나는 암기를 못하니까 가서 그냥 따라하면서 암기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다 실강을 들었던 것 같아. 한국사. 괜찮다. 그런 경우라면 실강이 괜찮다. 주입식으로 그때 외우고 잘 안 잊어먹을 것 같긴 해. 맞아. 그리고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쪽팔리진 않더라고. 수학은 공부할 만은 했나? 나는 아무래도 전공이 통계학이다 보니까 미적분 이런 건 대학교 1학년 때까지도 공부를 했었어. 그러면은 괜찮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공식도 그렇게 막 고등학교 때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러면 시험 그냥 기출 풀었을 때 그래도 나쁘지 않았겠네? 근데 그러면 좀 마음 편했겠다. 그 뭐지? 손을 놨던 거 있잖아. 이제 고등학교 그치, 졸업하고 그치. 손 놨던 다시 한 행렬 번은 이런 거 봐야지. 있었거든. 행렬 이런 거. 순간 이게 어디가 행이고 어디가 열인지도 헷갈릴 정도였는데 이론적인 부분은 거의 없잖아. 수학이 거의 공식만 외우면은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수학은 한 2달? 2달 정도 이제 이론서를 보면서 이제 거기 있는 단원 문제를 풀고 나머지는 거의 문제만 계속 풀었어. 그러면은 맨 처음에 3달 이론 전체적으로 할 때 거기서 수학도 이제 조금씩 넣긴 해서 그때 다 마무리를 한 거네, 5과목을. 그렇지. 수학은 거의 비중 좀 적게 해서. 그냥 거의 공식만 외우면 되니까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책을 추천하는데? 그 당시에는 유상현 수학이었는데 근데 거의 다 이제 수능 책들 조금 압축해서 정리한 그런 것들이라서 그렇게 막 어떤 책을 봐도 이렇게 기본은 똑같으니까? 기본은 똑같은데 약간 너무 두꺼운 책은 추천하진 않는 것 같아.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목표를 잡은 게 일단 아는 것만이라도 다 풀자 하고 나머지는 운에 맡기자 이런 생각이었어. 시간이 부족하니까 알아도 20분 잡고 푸는데 한 번 이렇게 모르는 거 건너뛰고 다 풀면은 보통은 한 4개, 못 푸는 게 한 4개, 3개 이렇게 되는데 찍는다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어차피 이게 100점을 만다고 다 100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제라서 조정 점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건 다 틀릴 거잖아요. 쉬운 건 다 맞을 거고 그래서 일단 쉬운 데서 실수하지 않고 어려운 건 다 틀릴 거니까 내 운에 맡기자라는 생각으로 차라리 그 시간이면 다른 문제 아는 걸 더 맞히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학은? 과학도 기본이 있었나? 과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손 놨어. 그치? 기억 안 나지? 그리고 근데 그래도 재미는 있었으니까 한 거잖아? 나 과학 되게 좋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원래 물리학과에 가려고 그랬는데 진짜? 물리?
기본적으로. 거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좀 많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냥 시험 봤을 때 중간 기말고사처럼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였네? 보통 중요한 것만? 그래서 거의 문제를 풀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은 이제 그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것들은 딱딱 정해져 있잖아. 그치. 수능 볼 때도 약간 중요한 문제들이 그냥 딱 다 정해져 암기구나. 있듯이 모의고사 볼 때도 맨날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고 문제집을 봐도 같은 유형의 숫자만 바뀌는 것들이 나오고 거의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과학도 어느 정도 기본기 갖춰놓으면은 점수가 계속 유지는 되더라고. 그럼 과학도, 과학 문제는 어때? 그럼 95점이면은 다 알면서 이제 푸는 건가? 거의 그랬지?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과학도 뭘 어,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구나. 시간이 오래 걸렸어. 다른 문제를 차라리 몇 개 더 맞추겠다. 그치, 이 바로바로 시간이면 나오는 암기 문제가 음. 훨 낫지. 그럼 얘도 다 오답 노트를, 얘는 만들 수 있었겠네? 얘는 만들었어. 근데 어차피 계속 음, 중복되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 때 문제 틀린 거는 그 문제집에 정리를 했고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그런 거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따로 모르는 정리를 것만? 했어. 이론을 그래서 이론서를 나중에는 거의 안 봤던 것 같아. 과학 같은 아. 경우에는 문제집에 정리한 거랑 몰라서 따로 이론을 따로 정리한 것만 봤던 것 같아. 이번 2탄에서는 과목별로 세세하게 공부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3탄에서는 면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편에서 또 봐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공시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